안녕하세요. 악성줄기세포암인 3중음성 유방암 3기 5년차 살아보니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 건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치료와 치유 과정 중의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시고 생각과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해 편하게 봐주셨으면 해요. 막상 대학병원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수술 스케줄이 잡히니까 마음도 기분도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수술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정말 괜찮을까? 마취에서는 잘 깨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 다 되면서 한 달 동안 암세포가 자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무서운 게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싶은 게 하루가 백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언니 요즘 유방암은 굳이 큰 병원을 안 가도 전문 병원이 있는데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잘한다고 그러면서 한 달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현명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동생은 남편이 폐암 말기로 발견돼 가지고 1년 선고받고 2년 8개월 정도 됐을 때라서 병원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정보도 빠르고 정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생각해 보기로 하고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차이점을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제 목적은 수술 잘해서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는 것인데 수술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어디서 하든지 좋은 의사는 내 수술을 잘해주시는 분이 좋은 의사지 큰 병원에 좋은 의사가 있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 시기를 놓쳐서 암이 많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기억도 나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이 말한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기로 결정을 하고 10월 22일 월요일에 예약 없이 대기로 접수를 해서 진료를 보게 됐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사정을 물어보시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즘 의술이 좋아서 수술 빨리 받으시고 치료 잘 하시면 괜찮으니 울지 말고 정신 차리시고 진정하시라고.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신데 정신과 상담도 같이 받으시면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러시는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때서야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수술이야 어디서 하시든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자기 병원은 25일 정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일 23일 입원해서 추가 검사하고 24일 날 결과 보고 25일 10시 정도 수술이 가능하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서 서류 갖다 주시고 내일 입원 준비해서 오시면 되니까 결정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탁 놓이면서 왠지 날 살려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술도 잘해주실 것 같은 믿음이 가는 게 정말 오길 잘했다 싶고 또 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빨리 수술을 해서 암을 떼내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오기 전에 미리 생각을 했었던 거라서 주저없이 대학병원에 가서 서류를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내주더라고요. 가져와서 접수하니까 23일인 내일 10시에 입원하고 정신과 연결을 해줄 테니까 꼭 상담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술도 잘할 수 있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상담을 받고 수면제 처방을 받았어요. 그때는 잠도 거의 자질 못했어요.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나고 뜬 눈으로 나를 새는 날이 많았어요. 우울증이 심하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긴장하지 않도록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내일 입원할 짐을 챙기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이 집에 올 수 있을까 해서부터 그때서야 폐암 말기 판정으로 여명 3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25일 만에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엄마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또 무너져 내리고 아무 손도 못 써보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외삼촌이 병원에 입원해서 갔더니
호스를 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걸 봤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살다 가기 싫다고, 나는 그냥 사는 날까지 내가 내 발로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산다 그랬는데 25일 정도 살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그 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얼떨결에 보내드렸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악성암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견뎠냐면 또 울고 울었어요. 그래도 난 수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해도 순간순간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오는데 병원 갈 짐을 싸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면서 어찌어찌해서 대충 짐을 싸놓고 그 캐리어를 보고 또 울고 정말 많이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6인실인데 유방암 환자가 5명에 갑상샘 환자는 1명으로 유방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어요. 집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동지가 생긴 것 같기도 해서 오히려 의지가 되고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전 저만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저를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난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러면 내가 뭘 어찌 하는지를 정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남을 보니까 내가 잘 보이더라고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 거, 저거는 배우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정말 내가 짐이 되지 않으려면 여기서 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서로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병인을 쓰기로 했어요. 나 혼자 있으면 가족들이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서도 있고, 수술을 하면 전문의 케어를 받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어요. 우리 서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였지요. 그때부터 철저히 저만 생각하고 저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간단한 추가 검사를 하고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 부위를 상담하는데 부분 절제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절제를 원했어요. 그 자리 또 암이 생기면 어떡하냐며 이 얘기하니까 우선 부분 절제를 해보고 수술이 잘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한 번 더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유방을 보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막상 치료해서 나아지면 여자들은 유방이 없는 고통을 참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여러모로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시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병실에서 본 그 재발되신 분들은 부분 절제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죠. 만약 가족이시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망설임 없이 부분 절제 후 결과를 보신다고 하시는데 의사가 최고의 선택을 하셨을 거라 믿고 그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반대쪽 축소 성형을 할 테니까 소심하게 수술을 하시지 말고 크기는 수술을 안전하게 다 하신 왼쪽 사이즈에 맞춰서 수술을 해주시라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부담이 적을 수도 있는데 비용이 500 정도 더 나오는데 괜찮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괜찮다 그러니까 그럼 성형외과와 상의해서 협진으로 하시겠다면서 왼쪽도 성형외과에서 마무리를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같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비대칭 수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수술을 결정을 하고 내일 10시에 수술 들어갈 거라고 마음 편하게 한숨 자고 나면 모든 게 끝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실 돌아가시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오히려 담담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안에 떨면서도 매 순간 탁월한 결정을 잘 했어요.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속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간절히 빌었어요.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간병인을 내일 12시까지 오시라고 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하나를 먹었어요. 잠이 들고 자다 깨달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간호사가 수술 준비를 하러 왔어요. 수술이 앞당겨질 것 같다면서 링거는 발에다 꽂고 다 준비해가지고 있으니까 이동 침대가 왔어요. 거기에 누워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가니까 수술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걱정하시지 말고 마음 편히 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마취 선생님이 마취 들어갑니다 하고 마취를 시켜버리더라고요. 2, 3초 정도 가물가물하고 그 다음은 몰라요.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깨어나 보니까 수술 시간이 8시간 30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림프로드 하나가 전이가 돼서 8개를 떼어냈다고 그러시는데 수술 전에 림프는 절대 떼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국은 지킬 수가 없었구나. 이제 정말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되겠구나를 다짐했죠. 다음날 선생님이 오셔서 수술은 깨끗이 잘 됐고 일주일 후 조직 검사를 보면 된다고 관리 잘 하라는 선생님 말만 듣고 이제 정말 관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일주일 후 정말 믿고 싶지 않고 겨우 다잡고 일어난 저를 다시 주저앉히는 결과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전 오늘도 좋은 날이어서 행복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